자, 2교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1교시에서 얘기했듯이 진성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진성 반도체하고 무슨 반도체가 있는데, 진성 반도체는 이제 삭가만 가지고 되어 있는 게 진짜 반도체 개념이고요. 진성 반도체에 이제 불순물을 추가해서 만든 게 얘기했듯이 불순물 반도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진성 반도체에 3가나 5가를 집어넣어서 이제 만드는 걸 과정을 우리 도핑이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도핑된 반도체를 불순물 반도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있다고 얘기했고, P형 반도체는 진성 반도체에 3가를 집어넣는 거, N형 반도체는 진성 반도체에 5가, 전자를 조금 더 있는 5가 불순물을 집어넣는 걸 N형 반도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공유결합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공유결합은 삭가, Si나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같은 삭가가 8개의 전자를 구비하기 위해서 인접하는 각 실리콘이나 게르마늄 원자들끼리 가전자를 하나씩 공유해서 서로 결합하는 걸 우리는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끼리만 되어 있는, 삭가끼리만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진성 반도체, 진짜 반도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진성 반도체 B 그림을 보면 진성 반도체에서 열을 가하면 전자가 떨어져 나오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공유결합을 해제를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해제를 시키는 방법은 이제 사각끼리 진짜 반도체가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주위에 열 에너지나 열이라든가 광 에너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바이어스를 집어넣어서 가전자가 반도체 내에 이동하는 자유전자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열 에너지나 광 에너지 때문에 전자가 벗어나는 걸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극성을 가진 전자가 이제 생성된 빈자리에 양의 극성, 플러스 극성을 갖는 전공이 생성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공유결합이 해제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와 전공은 반도체 내에서 결정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 열 에너지든 광 에너지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과 양의 전기를 띤 입자의 이동 개념을 우리는 캐리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캐리어가 생성된 반도체는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가 벗어나면서 그 전자가 이제 전류를 그럼을 발생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델타 T분의 델타 Q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는 무슨 말이냐, 전류라는 것은 시간당 전하량이 얼마나 흐르느냐에 따라서 전류와 크기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전하가 얼마나 이동을 하느냐, 그런 걸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하의 이동이 실제로 전자의 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는 항상 마이너스 전기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자는 전류하고 무조건 반대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반대 방향으로 전공은 플러스 전기를 갖는 거라서 전자하고 반대니까 전공 이동 방향은 전류 이동 방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자,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전류 이동 방향의 반대, 전공 이동 방향은 전류 이동 방향과 같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반도체에서 이제 실제로 외부 환경에서 이제 전자가 이동을 하는데, 자, 진성 반도체에서 외부 환경의 열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가 가전자대와 전도대 사이에서 에너지 갭을 뛰어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실제로 이제 전원과 전자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 에너지에 의해서 실제로 전자가 이동한다,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는 전도대로 이동하고 전공은 결정체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자, 전자와 전공이 같이 있다가 실제 열 에너지를 가야 되면 전자가 이동하면서 자유전자가 되는 거죠. 이 자유전자가 이동하면서 전류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반도체는 자, 결정 내에서 두 종류의 전하가 이동을 해서 전류가 형성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대의 전자들은 전자 영향의 움직임이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래 그림에서 한 원자에서 다른 원자로 사실상 전공이 이동하듯이 결합된 전자들이 원자 사이에서 이동하는 거죠. 전공은 실제로 플러스 전하와 같이 고유의 이동도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빨간 그림은 전자가 이제 그 결합했다, 이동했다, 결합했다, 이동하면서 계속 이 방향으로 그 빨간색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자가 빠진 부분의 전공은 까만색으로 밑에 까만색 화살표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자, 빨간색으로 움직이는 건 전자 이동 방향이고 까만색으로 움직이는 것은 전공 이동 방향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기서 전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전류 흐름은 전자 이동 방향의 반대, 빨간색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전공의 이동 방향과 똑같이 전류가 흐르는 거죠. 까만색 이동 방향으로 전공의 이동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공과 전자는 항상 반대 방향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불순물 반도체는 실제로 이제 그 왜 만드냐 하면 우리가 진짜 반도체에서 열을 가하거나 하게 되면 분리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어서 좀 더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불순물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느냐? 불순물 반도체는 종류가 그림에서 보듯이 A에 N형 반도체가 있고 P형 불순물 반도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1교시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N형 반도체는 N, 네가티브라고 그래서 네가티브가 마이너스니까 자, 마이너스가 많다. 마이너스는 뭐냐? 마이너스 성질을 띠는 것은 전자다. 그래서 전자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자, 빨간색 부분에서 전자 한 개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전자가 5개짜리를 추가를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는 사가에다가 전자가 한 개 더 많은 오가 전자를 집어넣어서 만드는 게 N형 반도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 그림에서 P형 반도체는 뭐냐 하면 자, P 포지티브라고 얘기했어요. 포지티브는 플러스라고 그랬어요. 플러스니까 전자보다 전공이 플러스니까 더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4가에다가 3가를 넣는 거죠. 그러면 자, 전공이 한 개 더 많아지고 전자 한 개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로 돼서 만드는 게 P형 반도체. 자, P형 반도체는 플러스 전기가 즉 전공이 더 많은 거고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전자가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이 나오면 아, 네가티브구나. 마이너스. 네가티브가 마이너스니까 전자가 많구나. 자, P형 반도체는 포지티브 플러스니까 아, 전공이 더 많구나. 전자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해하는 게 좀 쉬워지겠죠. 반도체를 보면 자, N형 반도체는 아까 진짜 반도체, 사가 반도체에서 오가를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오가가 전자가 더 많다 그랬죠. 자전자 한 개 더 많은 거죠, 사가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빗속, 안티몬, 인, 납, 스무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서 만드는 게 N형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빗속 같은 게 오가 전자에다가 한 개의 인이형 전자가 있어서 실제로 자유전자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 보면 자 A 그림을 보면 자, N형 반도체에서 자 실리콘이 사가전자고 자 그 비소가 AS라는 게 비소인데 비소가 오가전자니까 공유 결합을 하고 한 개가 전자 한 개 남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자연전자가 발생을 해서 얘가 이동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는 네가티브니까 마이너스 전자가 더 많은 걸 하는 거다. 그래서 사가에다가 오가를 집어넣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안티몬을 집어넣거나 비소를 집어넣어서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자유전자가 이제 실제로 조금 더 많은 게 우리가 N형 반도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자 사가 실리콘이 Si라는 실리콘 사가 전자에다가 가운데 오가를 집어넣으면 한 개가 남겠죠. 그래서 한 개가 자유전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P가 포지티브라고 했어요. 포지티브니까 진성 반도체, 4가에다가 3가, 전장 한 개 모자라는 거, 전공이 한 개 남는 거, 3가를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3가는 이제 원자표에서 보면 뭐 공수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불순물을 한 개의 빈자리, 전공의 자리에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P형 반도체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자 내부에 실리콘의 사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붕소 같은 게 있어서 한 개가 모자라는 거예요. 전장계가 모자라니까 전공이 한 개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우리는 P형 반도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는 포지티브, 네거티브 개념으로 생각하면 조금 쉬워지겠습니다. 자, P형 반도체는 Si, 진성 반도체 4가에서 3가를 집어넣어서 3가는 뭐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이런 불순물이 있는 원자를 집어넣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P형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붕소 같은 경우, 산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전자가 3개밖에 없으니까 공유 결합을 해서 전자가 한 개 부족하죠. 전공이 한 개 더 많은 거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게 P형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가 되면 실제로 전자 한 개를 전공이 한 개 더 남으니까 전자 한 개를 쉽게 끌어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순물을 많이 도핑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뭐 산가든 고가든 많이 집어넣을수록 캐리어가 많이 돼서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제로 N형 반도체는 사가에서 오가를 집어넣어서 도핑을 많이 해주면 전자가 많아서 실제로 더 많이 전류가 형성되는 거고 자유전자가 많이 생기니까 P형 반도체는 사가에다가 3가를 집어넣어서 전공이 더 훨씬 많아지니까 많이 도핑하면 할수록 전공이 많아지니까 전자를 쉽게 끌어들이니까 또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만든 게 P형 반도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진성 반도체를 쓰게 되면 열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가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두 개를 붙여서 만들면 훨씬 쉽게 우리가 전류의 흐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P형 불순물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두 개를 붙인 걸 우리는 다이오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다이오드인데 이 다이오드는 뭐냐면 자 P형 반도체는 포지티브니까 3가 불순물이 전공이 더 많은 거고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더 많은 거 네거티브니까 전자가 더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인 그림에서 보면 자, P형 반도체 한 개, N형 반도체 한 개를 만들어서 단자 두 개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가 있는 쪽을 양거, N형 반도체가 있는 걸 음거. 자, 그림에서 그냥 P, 포지티브니까 플러스, N, 네거티브니까 마이너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A, K 이렇게 됩니다. 화살표가 K 쪽으로는 못 들어게 이렇게 막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A 쪽은 에노드라 그러고 이것은 P 쪽에 P형 반도체 쪽에 붙는 양극 단자를 에노드라고 그러고 자 N쪽에 붙는 음극 단자를 우리는 캐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K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기호를 보면 화살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실제로 A에서 K로는 에노드에서 캐소드는 전류가 흐르고 캐소드에서 에노드는 전기가 안 흐르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는 소재가 다이오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B 그림에 보면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있는데 자, P형 반도체는 뭐가 많다 그랬죠? 전공이 많죠. 다음에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니까 네거티브, 마이너스니까 전자가 많은 거죠. 그렇게 두 개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가운데 접합을 하게 되면 P 쪽에 있는 쪽에는 플러스가 많고
N쪽에 있는 쪽은 마이너스가 많으니까 이 두 개가 붙어 있는 면적에 대해서 좁은 면적에 대해서는 실제로 두 개가 결합해서 어떤 전기도 띄지 않는 그런 전자막이 형성이 됩니다. 그 형성막을 전위장벽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PN 접합을 만들면 실제로 이제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P존, 그 P형 반도체 쪽에는 뭐가 많다 그랬죠? 전공이 많으니까 플러스가 많은 거고 N형 반도체 쪽에는 마이너스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개를 붙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접점에서는 두 개 결합을 하겠죠. 결합하려면 얘는 이 결합된 쪽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결합됐으니까 실제로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 아니고 그런 청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구조청을 뭐라 그러냐? 우리는 전위장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 아니고 그냥 하나의 능선을 넘어가는 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능선막 왼쪽 P쪽은 전공이 많아서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고 N쪽은 N형 반도체 쪽은 전자가 많아서 마이너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를 하면 실제로 전위 에너지하고 이제 실제로 영역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P형보다 N형에서 에너지 준위가 더 낮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낮게 되어 있냐? 실제로 보면 자, 빨간색 그림을 그 글자를 보면 자, N 영역은 가전자 각이 있는데 가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일 원자 핵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P보다 그 N 쪽에서 더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가 있고 두 개를 결합해서 만드는데 가운데 디플리션 리전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실제로 뭐다? 전위 장벽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 아니고 그냥 장벽에 하나의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P 쪽은 뭐가 많다? 플러스가 많겠죠. 다음 N쪽은 뭐가 많다? 마이너스 전자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자, P쪽에 나오는 걸 우리는 뭐다? 에너드라고 얘기했고 자, N쪽에 나오는 걸 캐소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N쪽 네거티브에 있는 것들은 항상 마이너스 전극을 연결하고 P쪽은 플러스 전극을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